안녕하세요. 3학년 8반 한다인입니다. 방금 전 노래를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테드 마지막 순서에서 가난한 이들은 루저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동 없는 소득,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통장 이자율만 바라봐도 일반 사람들의 몇십 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럽기도 하네요. 근데 물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금 내고 집세 내고 다 쓰고 남은 통장에 쌓이는 돈 한 푼 없는 그런 소득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는 자본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본의 우위를 점하면서 최상위 계층에게만 부가 집중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물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이롭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을 위해서는 필요하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이로운 수준을 넘어 해로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누구는 누가 돼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분배 정책, 부유세나 누진세 등을 통한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그런데 저는 이 실력주의라는 개념을 접한 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선 실력주의가 뭐냐? 실력주의란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진 실력이 개인의 부와 지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실력주의에 따르면 개인 간 역량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결과의 불평등인 경제적 불평등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주장을 토대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발표 처음 시작 때 말했던 자본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통장에 돈 쌓이는 것만 바라보아도 엄청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런 엄청난 수입은 단지 공짜로 얻어진 하루아침에 이룩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면학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듯 아주 부단한 노력으로 실력을 만들어냈고 그 실력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여러분들의 현재 높은 수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를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간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입을 나누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주의의 관점에서라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얻어낸 실력에 대한 마땅한 보상인데 그것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또한 이것은 오히려 노력하여 실력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주장은 제게 있어 매우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주체는 국가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매우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기존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답을 찾아보고 싶었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력주의는 외부적 환경의 불평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주의의 주장대로라면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은 오직 개개인의 순수한 실력 차이 딱 그뿐이어야 합니다. 즉 개천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만 한다면 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요? 교육 기회에 따라 개인의 실력이 발현될 확률은 분명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학력에 아들의 학력이 비례하고
자유형 사립고 학생들의 월 평균 소득이 일반고 가정의 소득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커녕 개천에서 용 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고 실력주의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불평등은 힘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정치적 기득권들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정치적 기득권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시장주의든 아니면 정부 개입주의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이권 주고받기를 계속합니다. 하나의 예로는 선분양제라는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원래 폐지하기로 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이들의 이익만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그것은 진짜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근거를 들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철저한 실력주의 사회라면 어떠할지를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력주의가 과거의 세습주의나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가정을 할 때 자신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회 밑바닥층에 있는 아주 가난한 이들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일컫는 실력주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이 말이 나와버렸네요. 벌써 루저라고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이 루저라는 이름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실력주의 사회에서라면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가 자초한 일이잖아. 네 잘못인데 뭐 누굴 탓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가 상층으로 오를 만한 사람만이 상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은 반대로 사회 하층으로 갈 만한 사람들은 하층으로 가야만 한다는,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의 21.2%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는 정말 부유한 와중에 누군가는 너무 가난해서 자살까지 선택합니다. 이렇듯 경제적 불평등은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의 문제로까지 귀결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